그 공유경제 관련해서 그 홍 대표님께서 한번 좀 발표를 좀 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총장님들께서 또 관련돼 있는 부총장님 관련돼 있는 처장님들 잘 아실 걸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그 고등 교육에 대한 현재 그 처해진 환경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현재 그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대학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또 공유경제 확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또 저희 같은 케이스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와 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그 대학교 이제 그 관련해서 교육부의 정책적인 방향을 좀 보면 현재 그 교육 개혁적인 측면에서는 뭐 잘들 아시다시피 구조 개혁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 사회 맞춤형 학과를 어떻게 확산시키겠느냐, 또 학사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과 미래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또 양극화 해소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저출산을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입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대학교에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굉장히 뭐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현상이고 또 거기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학생 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등록금 수임이 이제 감소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또 이제 그 전반적인 그 사회의 그 환경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돼야 되고 또 대학의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글로벌 경영력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개선 방안이 지금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당면 과제가 있고 더더군다나 또 급격하게 현재 지금 사회 패러다임이 변하고 교육의 패러다임도 뭐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 하에서 어떻게 새로운 그 교육의 욕구를 또 충족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교에서는 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1차, 2차, 3차 산업에 대한 그런 그 변화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지능과 정보가 같이 융합돼서 지금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시작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지금 뭐 좀 더 사회적인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이 되고 또 결과적으로 시간, 공간, 인간의 확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형태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뭐 잘 아시다시피 AI를 기반으로 할 때 아날로그의 기술들이 있고 또 잠시 후에는 3D 프린터에 대해서 자세한 또 설명이 있을 걸로 저는 보이는데 그런 아날로그 기술과 또 디지털 기술이 융합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어떤 영역이 확장이 되고 또 융합이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야 하는 그런 그 4차 산업의 형태로 저희들이 사회 패러다임이 변화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공유 경제에 대한 확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잘 아시는 로렌스 레식 이 분께서는 이제는 뭐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협업 소비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방식으로 가야 된다. 뭐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개인이나 또 어떤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뭐 기관이나 뭐 아니면 뭐 기업이나 뭐 아니면 교육기관이나 가지고 있는 자산을 뭐 그게 물리적이든 비물리적이든 서로 공유해서 같이 창출을 더 해낼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적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좀 들여다 보면요, 제레미 리필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분의 말씀을 보면 소유하는 거는 끝났고 이제는 공유의 시대로 간다. 그게 미래의 자본주의의 이제 근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공유의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점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2003년도에 권역별 대학 이러닝 센터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그 KOCW를 해서 오픈 코스웨어 쪽으로 해서 그 캐리스에서 2007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또 2015년부터는 캐리 이게 국가 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K무크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활발하게 공유의 경제를 갖고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유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제시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제 활발하게 논의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타픽을 좀 던지는 그런 형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 플랫폼 뭐 공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가 됐든 이제 플랫폼 안에 뭐 물리적인 부분 또 비물리적인 부분을 상호간에 어떤 플랫폼 안에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새로운 경제적 교육적 가치 창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그 특성이나 또 뛰어난 부분은 그대로 또 계속 그 발전을 시키시고 또 일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공유를 해서 더 가치가 생성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총장님들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4차 산업혁명 교육과 그리고 공유경제 부분이 주요 핵심 토픽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HYMS라는 플랫폼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플랫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한국대학신문은 1988년 그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는 키치프레이즈 아래 그 대학 그리고 그 사회에 대해서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면서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특히 그 최근에 유례없는 속도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이슈가 대두를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산업계 쪽에서는 어느 정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그런 부분을 교육으로 풀어내는데 좀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던 차에 그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그 금속 소재 그 3D 프린터를 가지고 요거를 좀 교육적으로 풀어보자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그 LKMS라는 회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 사실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 공유경제입니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 LKMS라는 회사를 만나서 저희 한국대학신문과 LKMS가 교육 그리고 공유경제를 가지고 HYMS라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저희 플랫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금속 소재 3D 프린터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해당 기술의 인재 수요가 현재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특허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그 플라스틱 관련된 3D 프린터는 굉장히 개발도 많이 되고 또
또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보급도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금속 소재 3D 프린터를 만든 곳 국가도 적었고 보급도 덜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관련 특허가 3년 전에 다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풀리기 전까지는 제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여러 업체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작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계 사업이 연계 사업 가능성을 저희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일예로 작은 사업 분야지만 현재 저희가 이제 그 귀금속 관련해서 그 부분도 이제 금속 소재 3D 프린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이제 학교 보면 귀금속 공예과나 귀금속 디자인과가 학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가공에 드는 인건비가 워낙 비싸져서 지금은 현재는 그 동남아 같은 데서 다 외주를 동남아나 중국에 외주를 맡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금이다 보니까 그 24K 금을 보냈는데 이 가공해서 들어올 때는 그렇지 않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가 그 문제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센트럴에서 개발한 그 귀금속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분말만 넣고 도안만 넣어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가공이 가능하고요. 가공 시간은 한 2시간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반지 기준으로. 그래서 그리고 금액도 기존에 이제 그 귀금속 하시는 분들이 쓰던 기기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닌, 그거는 뭐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기계가 한 2억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건 작은 이제 귀금속이라는 분야지만 다양한 사업으로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금속 소재 3D 프린터를 골랐습니다. 그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는 이제 수제차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자동차고 사람들이 주문을 받으면 하나하나 이제 제작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현재 그 롤스로이스 부품 중에 10만 개를 3D 프린터로 뽑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수제로 하나하나 제작을 하는 것보다 3D 프린터로 그때그때 뽑아내는 게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하고 그 다음에 그 정밀도도 훨씬 높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자료를 준비하다가 그 롤스로이스가 BMW 계열사입니다. 근데 미국 BMW 같은 경우는 그 정비소에서 금속 소재 3D 프린터를 하나씩 채용을 해서 쓰고 있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고객이 와서 이제 뭐 이게 고장이 났다라고 얘기를 할 때 유럽에서 부품을 들여와서 교체해 주는 시간보다 그 자리에서 도안을 받아서 뽑아내는 시간이 훨씬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뭐 강도나 이런 부분들의 신뢰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금속 소재 3D 프린터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롤랜드버거라는 그 미국의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현재 이제 전 세계에 깔려 있는 3D 프린터의 매출입니다. 근데 아마 2년 내에 그 전체 그 3D 프린터 산업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금속 3D 프린터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앞으로의 수요는 높은데 저희가 이제 그 아까 기기값도 그렇고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교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장벽이 너무 높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플랫폼을 좀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HYMS를 만들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특히 공유 경제에 좀 초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례로 계약이 됐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100% 교육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HYMS 같은 경우는 그 출력 사출 그 3D 프린터 사출에 대한 그 서비스 운영 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교육용으로 학교에서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용으로 쓰지 않는 시간에 저희가 그 시간을 임대를 해서 사출을 하고 그걸로 수익을 올리고 리스비를 내는 그런 구조로 계약을 했고요. 요 구조는 보통 산단하고 계약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산단 그 사업자죠. 산단 사업자랑 계약을 많이 했고 요 부분 계약 건수가 한 2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로 많은 구조가 그 학교 기업용입니다. 지금 학교에 기존에 그 3D 프린터를 갖고 그 플라스틱 3D 프린터를 갖고 출력 사업을 하시는 학교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스틱으로 이걸 출력을 하시다 보면 그 매출액의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 중에 그렇게 고가가 가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출을 좀 등대화하고 어떤 새로운 또 도약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학교 기업 쪽에서 연락이 많이 왔고요. 요 공유경제 플랫폼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은 순수 연구용입니다. 요거는 저희도 이제 케이스가 좀 특이하긴 한데 그동안 그 국가의 지원 사업으로 이제 받은 금액들을 연구용 목적으로 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고요. 그래서 100% 이제 학교에서 새로운 교육 과정, 3D 프린터, 금속 3D 프린터 관련 새로운 교육 과정을 좀 만드시겠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을 교과부에 인가를 받고 그 뭐
자기네는 이제 남는 시간에 뭐 출력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 교육용으로 끝까지 쓰겠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지원 자금으로 진행하시는 학교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해시켜 드리고 그리고 또 공유경제에 대해서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